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이시나요? 보여주세요. 네, 보면은 이게 A고 이게 T예요. A하고 T인데 요거는 보시면은 수소 결합이 2개가 돼 있어요. 네, 수소 결합 2개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 뭐만 요즘에는 보면 굿즈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괜찮긴 해요. 뭐가 괜찮아? 아닌가?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조금 잊혀져가는 PCR에 대해서 예. 한 번 더 해보는 계기를 어. 마련하기 위해서 네. 키스트의 김상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트의 책임연구원 김상경입니다. 아, 네, 책임 연구원님이십니다. 와우. 네, 하이 클래스라는 거죠. 예. 하이 랭킹.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 책임연구원.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PCR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면요. 아, 이거 오타가 있다. 그쵸? 폴리머레이즈인데 L 자- 뒤에 Y가 들어가야 돼. 네, 폴리머레이즈 PCR. 네. 그 말은 뭐다? 이거는 편집본에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무튼 오늘 PCR의 유래와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주시면요.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PCR 하니까 네. 코로나 생각나고 네, 그래서 코로나와 PCR이 생각나면 저는 바로 연상되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키스트에서는 그때 이제 코로나가 있을 때 확산 예측을 해주고 그다음에 방역 정책이 나오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건지 분석을 한 분석해주고. 데이터를 방역 당국에다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키스트 연구단이. 그래서 이제 자주 이 차트를 봤는데 코로나 때 처음 겪은 겨울이잖아요. 네. 그때가. 그러면서 11월이 되는데 이제 살살 확진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렸어요. 네. 그랬는데도 활동 데이터가 안 줄어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그때였나요? 막 4명이서 밥 먹지 말라고 맞아. 하고 뭐. 네. 그래서 통제를 했는데도 활동 데이터가 그렇게 줄질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확산이 심해지겠다. 네. 겨울 어떻게 나냐. 그래서요. 그래서 대책 회의를 했는데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검사를 확 늘리자였어요. 검사를 아직 증상이 안 나와서 자기가 걸린 줄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빨리 확진해가지고 그분들을 격리를 빨리 하면 한동안 지나면 아마 전체적으로 가라앉을 거야.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나와서 네. 그때 이제 익명 검사 네. 아세요? 익명 검사. 전화번호만 남기면 검사할 맞아, 수 있고 맞아요. 내가 불안하면 가서 검사. 맞아. 네. 네. 그러면서 검사를 일일 5만 건 정도까지 확 올렸거든요. 와. 그래서 저렇게 아까 대자 위에 확 튄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유행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게 저 때가 오히려 검사를 늘려서 1차, 2차 때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검사를 안 해서. 네, 아. 그래서 확 늘렸다가 그걸 3주쯤 이제 집중 검사 했더니 꺾이는 게 보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때 이제 썼던 게 PCR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잠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코 뚫어가지고 검체해서 가져가시는 거는 PCR이에요. 그거는 이제 가서 장비에서 검사를 해야 되고 네. 네. 나중에 이제 백신을 다 맞고 우리가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그 옆에 보이는 단백질 검출을 하는 신속 진단 키트로 신속 진단을 항원 할수 키트. 있어요. 네. 네. 여기서 폴리머레이즈는 DNA 폴리머레이즈거든요. 네. DNA 연구가 너무 멀리까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대사건은 결국은 이제 53년도에 이 헬릭스 구조가 밝혀진 거였죠. 더블 헬릭스 구조로 생겼다. DNA는. 네. 저게 너무나 유명해서 저희가 이번에 굿즈로 만든 네. 미니 엽서의 과학의 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무어 사이언스 네이버 스토어에서 무어 사이언스 치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DNA가 더블 헬릭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결국은 어떤 걸 알게 만들었냐면 네. DNA는 생명 정보를 보관하는 소재로구나 하는 것들을 가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DNA에서 RNA로 정보가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능하는 단백질이라는 녀석을 만들어 쓴다라는 중심 원리도 그걸 배경으로 설립이 됐죠. 저게 중심 원리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 센트럴 도그마. 이래가지고 네. 되게 유명한 네. 네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DNA 구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PCR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왼쪽에 빨간과 파란색을 같이 보시고 오른쪽에 그 네 가지 다른 모양새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왼쪽에 빨간과 파랑 이게 당인산 골격이라 그래서 네. DNA가 길다란 분자라는 건 아실 거예요, 대충. 네. 그죠? 예. 이 긴 사슬은 당인산 골격이 감당을 해요. 아, 뼈대다. 네. 어. 거기에 ATGC 빨갛게 써인 거 보이시죠? 네, 오른쪽에. 예, 그게 정보를 담당하는 베이스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DNA 그릴 때 요렇게 나선형 네. 그리고 나선형 그리고 네. 그게 아까 당인산 골격. 골격, 네. 그리고 가운데 긋는 게 긋는 게 AGTC. 베이스. 야, 똑똑해졌어. 우와. 많이 알고 있어. 네. 와. 근데 그 구조가 사실은 이 모형이 만들어서 보여주는 구조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ATGC가 이렇게 보면 우와. ATGC가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가운데서 수소 결합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우와. AT는 수소 결합 2개. 야. 네. 얘들은 되게 약한 결합이에요. 네. 그래서 잘 떨어지고 붙고 이렇게 하는데 네. 얘는 GC는 수소 결합 3개. 아. 되게 잘 만들어놨죠. 네, 보면은 요게 A고 요게 T예요. A하고 T인데 요거는 보시면은 수소 결합이 2개가 돼 있어요. 네. 수소 결합 2개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 이게 구아닌하고 시토신. 시토신. 요 GC는 딱 보시면은 3개. 3개. 밑에 2개 위에 하나. 3개로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요 베이스들이 이렇게 서로 딱 쌍이 맞는 녀석들이 서로 이제 하이드로젠 결합을 수소 결합을 딱딱 하잖아요. 그리고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보면 안쪽에 베이스가 들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바깥쪽으로 당인산 골격이 지나가죠. 우와. 그러니까 당인산 골격. 이게 당인산 골격이 이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이렇게 그 나선형으로 만드는 게 요 바깥쪽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 가운데 아까 보여드렸던 요 AT 그 다음에 GC가 요 가운데 지금 연결돼 있는 거군요. 네, 음. 그렇습니다. 오. 요 녀석들은 화학적으로 보면 물을 되게 싫어하는 분자예요. 네. 그 안쪽에 딱 숨어 있어요. 오. 그리고 이게 당하고 여기 그 인산? 인산은 음전하를 강하게 띠고 있거든요. 네. 그 물하고 물을 밀어내는구나. 좋아해. 물하고 좋아해? 물 환경에서 얘들을 안정하게 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켜주는구나. 그렇죠. 오. 바깥으로 싹 물 좋아하는 애들이 싸고 있고 안쪽에 베이스가 들어있는. 그래서 아. 굉장히 물 속에서 안정한 구조예요. 피 속에서 안전하구나. 네. 세포 환경에서 안정한. 어. 그래서 정보 소자로서 안정하게 잘 보관이 되는 거죠. 요 결합이 돼 있다가 네. 이게 수소 결합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끝에서부터 여기가 헐거 가운데는 짱짱하고 가쪽은 베이스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루루루 풀려요. 끝에서부터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얘들이 풀려서 2개 가닥으로 너덜너덜하게 있다가 온도가 또 쫙 내려가면 서로 이제 만나보려고 막 이렇게 해서 시퀀스가 딱 맞으면 또 쪼라락 지퍼에 닫히는 아. 굉장히 가역적인 결합이에요. 오. 온도에 따라서. DNA라는 게 이렇게 정보를 생명체의 정보를 다 담고 있는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과학자들은 이제 이걸 정보를 읽어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연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PCR이 생기기 전까지는 참 더디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왜죠? 그때 연구를 겨우겨우 진행하는데 썼던 게 리스트릭션 엔자임, 제한 요소. 제한 요소. 네, 제한 요소를 써서 제한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었어요. 아. 이게 이제 뭐냐면 바이러스가 이제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러 들어가면 박테리아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핵산을 막 잘라버리는 데 쓰는 요소예요. 네. 그러니까 아. 박테리아에 많이 들어있는 요소입니다. 아. 근데 아까 이제 슬라이드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제한 요소 중에는 특정한 시퀀스 영역을 딱 봐서 거기까지만 딱 자르게 돼 있는 그런 그러네요. 요소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DNA 시퀀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긴 DNA 갖다 놓고 제한 요소를 딱 던져가지고 얘가 잘라내는 부분이 있으면 아, 요 부분의 근처에 시퀀스가 이렇게 생겼네. 이런 식으로 아. 조각 정보를 차곡차곡 모아가고. 한 번에 보지 못하고 쟤를 던져서 잘리는 잘라가지고. 데만 계속 보는 거구나. 그렇죠. 조각 정보들만 있었던 거죠. 아, 그랬군요. 네,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장균을 많이 키워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테리아를 많이 키워야 됐을 거 아니에요. 제한 네. 요소를 네. 얻으려면. 네. 그럼 이제
박테리아가 좋은 점은 이콜라이가 하루 밤 새우면 저렇게 많이 큽니다. 저거 하룻밤 만에 저렇게 지금 오른쪽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요. 20분에 2배로 크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효소를 찾아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써서 연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수고로운 어떤 장인 정신이 들어간 그런 연구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어려웠던 연구가 사실 PCR로부터 이제 돌파구를 찾는데 그 네. PCR을 만들 수 있었던 첫 번째 열쇠가 DNA 폴리머레이즈의 발견이었어요. 이게 뭐 아까는 제한 효소였고 이 지금은 중합 중합 효소. 효소네요. 예. 저 뒤에 아서 콤버거 박사님이 이제 이분이 그 중합 효소를 발견하신 분인데 뒤에 유리로 된 칼럼 이런 게 보이세요? 네네네. 네. 저런 데다가 아까 말했던 박테리아 키운 거를 이렇게 정제를 계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역시 중합 효소도 그렇게 해서 발견하게 되긴 했죠. 와 이 고생하신 중합- 분이네요. 그럼요. 그때는 참 열심히들. 어. 그래서 저기 보시면 주형 합성 가닥 이렇게 있잖아요. 네. 긴 DNA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짧은 DNA 가닥이 여기서 끊겼잖아요. 네. 그럼 여기 요런 더블 스트랜드가 있으면 여기를 인식해서 폴리머레이즈가 딱 잡습니다. 아 끊어진 데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베이스에 맞도록 하나씩 붙이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돼요. 오. 우와. 그러니까 DNA 하나는 남아 있으니까 그 하나에 맞춰서 이게 그쵸. 이게 얘가 아. 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복제해내서 복제품이 되는 거죠. 아. DNA 폴리머레이즈는 혼자서 주형 혼자만 너플러플이 있을 때는 복제를 못하고 네.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에서 한쪽이 잘려 있는 구조가 있을 때 거기서 딱 시작을 해요. 오. 그리고 되게 이제 신기하네요. 아까 구조에서 잠깐 보셨을 텐데 DNA 폴리머레이즈의 훨씬 더 큰 부분은 뭐가 돼 있냐면 DNA 자르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아, 합성하는 기능 말고. 아 진짜? 네. 합성을 하면서도 동시에 자르는 것도 달라요. 있어요? 네. 왜 그걸 아. 해야 되냐면 네. 그 생명체가 자기의 유전자 정보를 틀리지 않고 정확히 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에 내가 복제하려고 하는 여기 요 앞쪽에 뭐가 만약에 너덜너덜 붙어 있거나 그러면 네. 깨끗하게 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잘라. 다 치워버려요. 쓰레기차처럼. 야, 되게 깨끗하게 봐봐. 만들어 버리는 네. 거예요. 오, 정리? 신기하다. 지우개처럼. 우와. 그 기능이 커다랗게 엔자임 쪽에 한쪽에 붙어 있어요. 오. 폴리머레이즈 한쪽에. 오, 그러네요. 지금 이상한 거 있으면 싹 잘라낸다고. 네. 오. 그리고 오. 또 자기도 잘못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잘못 썼어. 네. 그럼 어떻게 해? 잘라내? 그쵸? 지워요? 아. 내가 쓴 것도 한 번씩 봐요. 그리고 야, 똑똑한 앤데?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네.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똑 잘라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합성을 해요. 아, 우와.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엔자임이고 그래서 한 1000만 개를 합성하면 1개 정도 에러가 나는 그래서 우리 저보다 몸속에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안정하게 잘 와. 복제해서 다음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와.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저 중합 효소를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하셨다고 했던 게 원래 있던 거를 찾아낸 거고. 박테리아에 있던 아, 박테리아에 있던. 박테리아도 자기 DNA를 계속 복제해야 새 박테리아들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어. 걔가 쓰던 이제 중합 효소를 찾아낸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폴리머레이즈가 발견된 다음 두 번째 키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DNA 폴리머레이즈 중합 효소는 혼자 있는 주형 가닥에서는 합성을 못 해요. 두 개가 붙어 있는 가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두 개가 붙어 있는 헬릭스 구조 비슷하게 만들어 주느라고 저기 시발체 발음 잘해야 돼. 프라이머라고 합시다. 아.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를 붙여야만 거기서부터 합성을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 프라이머가 딱 붙어야지만 합성을 한다는 게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오. 네. 그래서 그 구간만 핵산을 딱 떠다가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프라이머를 쓸 수 있어서 그런 거고요. 네. 이것도 중요한 연구였기 때문에 고빈드 코라나 박사님 노벨상을 받으셨죠. 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폴리머레이즈로 우리가 이 PCR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영역에서만 딱 증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강점이거든요. PCR이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프라이머를 한 쌍을 딱 가지면 두 개의 더블 헬릭스 풀어서 두 개의 가닥이 딱 만들어진 다음에 양쪽 끝에다가 딱 붙일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그 사이 구간만 증폭이 돼요. 어떻게 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예. 허허. 그러면 우리 영상을 봅시다. 죄송. 아, 영상을 봅시다. 네, 예. 다음 페이지 영상을 좀 보시죠. 네. 아, 나는 이거 좋다. 네, 더블 헬릭스 DNA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얘가 이제
온도를 올리면 아까 얘기 기억나세요? 수소결합이 서로 풀리면서 주르르르 지퍼처럼. 네. 뒤에 배경이 끌어 불이야. 오. 떨어졌어. 어머나. 네. 딱 지퍼처럼 생겼죠. 어. 그렇게 생긴 데다가 양쪽에 프라이머가 한 쌍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도 시작해야 되고 이쪽에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두 개는 상보적인 가닥이니까 베이스가 달라요. 네. 그렇게 딱 붙여놓은 온도가 낮아지니까 프라이머가 붙었죠. 네. 그 다음에 폴리머레이즈가 이제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네. 폴리머레이즈가 가서 중합 그다음에, 효소. 네. 이제부터 합성을 쭉 합니다. 네. 아. 자, 이렇게 합성을 했더니 한쪽만 잘린 어머! DNA가 만들어졌죠. 자, 온도를 다시 올렸더니 두 개 풀어졌어요. 그 다음에 온도를 낮췄어요. 프라이머 붙어요. 한 번 더 계속. 종합 효소가 와. 합성을 했더니 이해됐어. 드디어 저 원하는 저 구간만 합성이 된 녀석이 나왔죠. 나왔어요. 네, 이제부터 합성이 되면서는 계속 계속 쟤만 그 나오는구나. 녀석만 엄청 많아져요. 와. 이해 빡 됐어. 네, 저도 영상 보니까 알겠어요, 이제. 저렇게 증폭을 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것처럼 그냥 DNA 놓고 프라이머 내가 원하는 자리 어디야 지정 딱 해준 다음에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계속 원하는 만들어져. 녀석만 빵 불어난. 그러면은 저 프라이머는 어디서 계속 나와? 원래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프라이머를 합성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코라나 박사님 얘기할 때 정확히 말을 안 했구나. 합성해서 짧은 DNA 단편을 합성하는 기술을 연구하신 분이 코라나 박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딱 필요한 부분만 증폭시키게 만들 수 있는 프라이머를 개발한 게 되게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퀀스를 아는 그 자리에만 딱 합성해야 했으니까 원하는 시퀀스로 딱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네. 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너무너무 수고로운 앞에 프로세스를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원하는 연구하고 싶은 DNA를 딱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거의 아무나 연구할 수 있는 게 돼버린 거죠. 좀 쉬워졌군요. 네. 네. 그래서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간 DNA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이 DNA를 PCR 기술을 이용을 해서 DNA들을 마음대로 조작을 하면서 연구가 활발해져서 그 공을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죠. 이 캐리 멀리스라고 왼쪽에 있는 분이 PCR이라는 기술을 발명한 분이거든요. 아까 그 영상을 만드신 분이군요. 그 영상에 나오는 기술을. 네. 그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죠. 와. 그래서 이게 뭐 단백질 연구에 많이 쓰이고 그런 점을 여기 노벨상 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프리시에이트. 저희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 기술을 만든 사람을 주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기술이네요, 진짜. 그쵸. 네.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노벨상을 줬지만 노벨상 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임팩트가 엄청난 영향이 있는 영역이 또 생겨났어요. 이 장면이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저분 누군지 알겠어요? 저분 큰형님, 미국 형님 아니십니까? 네. 클린턴 옛날 대통령. 형님. 예. 네. 이게 2000년도 6월 달에 그 공동명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는 저쪽에 카메라, 이제 화면 떠가지고 블레어 총리도 막 같이 나와서 서로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네. 인간 유전자 지도의 드래프트가 아. 휴먼 지노 프로젝트 들어봤죠? 네네네. 그게 이제 드래프트가 만들어졌다. 이걸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오. 대통령이 나와서 이걸 이제 발표를 하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필 콜린스 NIH 수장이고 왼쪽이 크레이그 벤터. 이분 크레이그 벤터가 약간 그 생물학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완전 돌출한 천재 뭐 이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쫙 하셨는데 네. 지금 박사과정 할 때 이걸 이 장면을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와 드디어 이제 생명의 신비는 다 밝혀지는 것인가 뭐 이런 얼떨떨 그때는 이제 생물학을 전 전혀 모를 때라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시퀀스를 다 읽어내겠어 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우리 끝장내서 인간의 모든 걸 알아내겠다. 유전자를 다 읽어낼 수 있겠어. 읽을 거야 어쨌든. 그렇게 과감하게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제 1990년대에 시작됐는데 이게 애초에는 15년 동안 2005년까지 예산은 $3 빌리언면 얼마예요? 3빌리언은 30억, 300억? 3조 아닌가? 그렇죠. 3조. 네, 3조 예산으로. 진짜?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와. 와. 이게 그 바이올로지 영역에서는 처음으로 런칭한 빅사이언스였어요. 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 예산을 넣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식의 맞아.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15년이라고 하셨는데 저기 오른쪽에 2003년에 끝났네요. 네, 2003년에 끝났죠. 그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네네네. 이 프로젝트 시작될 때 원래 생화학자나 생물학 하시던 분들은 별로 그렇게 썩 내켜하진 않았어요. 왜요? 왜요? 저게 되겠어? 아. 아까 말했잖아, 우리 연구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아. PCR이 막 개발되기는 했으나 이때 90년이면 이 바이올로지는 그렇게 연구하는 게 아닌데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도 이게 런칭이 어떻게 됐냐.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도 있지만 그때 이제 냉전이 끝나고 그쵸. 뭔가 화합의 시대. 그쵸. 이제 인류 평화와 번영을 공영을 위해서. 그런 연구를 빅사이언스로 하자. 그러면서 이 아젠다가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이제 시작된 프로젝트이기는 했는데 싸우던 돈을 인류 공영의 발전을 위해서 쓰자. 아. 네,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죠. 그렇지만 원래 그 전공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회의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그랬으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술적인 토대라 그래야 되나? 네. 그때 그 기술적 토대가 되는 게 요 빨간 네모한 요 세 가지 정도 기술인데요. 네. 제일 왼쪽이 시퀀싱 기술, 아, 그러니까 77년도에 네. 개발된 거고, 그 다음에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 85년이네요. 네, 85년에 PCR이 개발이 됐어요. 아, 아까 그 이렇게 막 쫙 이렇게 계속 증폭되던 게 85년이군요. 네. 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 자산이 되어서 이걸로 우리가 핵사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퀀싱도 해보자고 막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휴먼 지nom 프로젝트가 과감하게 안 될 그러네요. 거야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아, 안 되는 건 없거든요. 저희가 안 될 거 하기잖아요. 안 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PCR이 굉장한 역할을 그 안에서 했어요. 좀 전에 네. 말한 것처럼 PCR 자체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을 잘 만들어야 거기서 이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STS 시퀀스 태그드 사이트라는 거 표준을 만들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크로모솜 하나만 해도 한 1억 베이스 정도 길이거든요. 오. 근데 우리가 그 시퀀싱을 아무리 길게 해도 한 500 베이스 정도밖에 못 읽어요, 한 번에. 네. 그리고 그 짧은 절편들을 우리가 읽어서 얘를 이어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 들어가는 애인지를 모르면 아. 정보를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퍼즐도 약간 그쵸. 원래 보려고 하는 맞추려면 그림이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건데. 그 어떤 특징적인 패턴이 있는 애들이 어디 좀 있어줘야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옆으로 맞춰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정확한 자리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걸 뭘로 했냐면 PCR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되는 시퀀스들을 한 2,000개쯤 잡아서 거기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여기다 정보를 이어 맞추라고 그렇게 만들어준 표준이었어요. 아.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약간 표지석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네네. 크로모솜에다가. 그러니까 네. 적어도 이거는 여기다 끼는 거고 이거는 여기다 맞아요. 끼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퍼즐 할 때도 왜 끝이 사각형이 돼 있는 거 있고 끝이 이렇게 다 구석이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위쪽이 평평한 것들 이런 거부터 맞추잖아요. 끝에부터. 그러니까 그런 표지석을 만든 거죠. 어. 네, 모서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모서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기준으로 맞추자.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PCR이 있어서 만들어진 표준이었고요. 시퀀싱 기술 자체도 사실 PCR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거 자체는 사실 PCR보다 먼저 1977년에 발명이 됐어요. 네. 프레드릭 생어 교수님이 발견한 시퀀싱 기술은 사실 PCR 기술하고 되게 비슷하게 프라이머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퀀싱 하고 싶은 자리에 프라이머 붙여서 폴리머레이즈로 합성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손이 없는 ATGC 손이 없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몰찬 차가운 ATGC라고 해야 되나? 원래 ATGC는 내가 여기 합성된 다음에 다음 애한테 손을 뻗어줘야 그 다음 애가 붙을 자리가 있거든요. 네. 네네. 여기서 여기를 꽉 막아놓은 애들이 있어요. 오. 안 그런 잡고 애를- 싶은 손을 잡고 싶지 그래서 않은. 자기를 끝내버려. 안 해? 이렇게 되는.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애들을 조금 넣었어요. 그랬더니 증폭 사물이 어떻게 됐냐면 길게 다 된 게 아니고 길이가 다 다르게 막 합성이 된 거예요. 그렇겠죠. 가다서고 이렇게 된 그렇겠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걔들을 줄을 쪼로로로록 세워놓고 보니까 끝에만 쫙 따라서 읽으면 네. 그러면 이게 시퀀스를 그대로 읽게 되는 거예요. 아, 끝에만 보면은 네. 오. 한번 그림 보여봐 주시겠어요? 아래쪽 그림에 증폭 산물들이 길이가 다르게 저렇게 꼬여 있는 그림이 보이세요? 네네네네. 네. 보여요?
그렇게 길이가 다른 애들을 줄을 쫙 세워놨잖아요. 네. 네. 저래놓고 끝에서부터 색깔을 다르게 입히는 거죠. 네. 그 네. 마지막에 있는 메몰찬 ATGC. 네. 메몰찬 ATGC에다가 형광 색깔을 A는 뭐 A는 뭐 노란색, 그렇죠. G는 뭐 파란색, 그렇죠. RGB를 넣은 거지. 네. 네. 그래서 그 끝에 있는 놈이 뭔지만 하나씩 읽어서 들어가면 시퀀스가 그대로 읽히는 게 느껴지세요? 아, 네. 그러네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퀀싱을 할 수.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제한 요소로 끝에 있는 애들만 여기는 그렇네 하고 조각조각 보던 게 이제는 통으로 쭉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에. 네. 와. 그런데 이 기술도 사실은 처음 했을 때는 되게 효율이 높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왜 안 높았어요? 프로덕트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간 프라이머들 중에 일부만 이렇게 단편이 다른 애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신호가 약해요. 만들어진 네네네. 프로덕트가 작아서. 근데 여기다가 나중에 발명된 PCR법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네. PCR은 잘하는 게 뭐죠? 증폭. 그렇죠. 사이클 막 돌리면 아. 엄청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와. 짧은 단편들이. 어. 그래서 프로덕트가 양이 많아지니까 신호가 세지고 그쵸. 앞에 넣어주는 녀석들이 막 많이 남아있질 않으니까 필터링 해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단순해지면서도 효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화가 돼버렸어요. 자동화. 그냥 넣으면 읽는다. 그렇죠. 사람은 그냥 처음에 시작해주면 그 다음에 얘가 혼자서 알아서 쭉 해갖고 시퀀스 정보를 읽어주는 장비까지 갈 수 있었어요. 오. 생어 선생님하고 PCR하고 결합돼서. 오.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 게 처음에 어플라이드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데가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장비인데 오른쪽 장비 저게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엄청난 효율을 만들었을 때 자동화된 장비인데요. 저게 이제 96 샘플을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여기 98년이잖아요. 네. 휴먼지노 프로젝트 시작한 지 8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요때까지 전체 지놈 중에 6%가 밝혀졌었거든요. 읽었거든요. 90년도에 시작해서 98년까지 인간 지놈의 6%는 6%는 읽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요 장비를 가지고 읽어서 앞으로 그 다음 3년, 2001년까지 86%를 더 어머. 읽어가지고 우와, 3년 만에. 92%를 2001년에 딱 리포트를 했어요. 어머. 우와. 어이 효자네요. 네. 그렇죠. 완전히 와. 주능이었죠. 네. 그래서 우와.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왜 2003년에 끝났어요? 2005년까지였는데? 빨리 발견했구나. 그렇죠. 빨리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구나. 네. 저는 이거 너무 더 이상 유- 안 되겠다 하고서 끝난 게 아니라 다 완성시켜서. 더 빨리 예. 끝나버린 거죠. 세상에 와. 그런 게 있나? 우리 프로젝트 중에 과학의 프로젝트 중에 저도 제가 과제를 여태까지 해보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도 수많은 과제를 받지만 일찍 끝나는 과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완전 성공적인 그렇죠. 프로젝트였네요. 어마어마하게 와. 성공적인 프로젝트였고요. 사실은 뭐 제가 이 분야를 잘 알지는 않으니까 그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인간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의 생물학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알려진 것 중에 또 허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시퀀스 다 알고 난 다음에 그게 뭐냐면 잘 아실 텐데 우리 단백질의 그 정보를 코딩하고 있는 영역이 전체 유전체 중에서 2%밖에 안 돼요. 나머지들은 뭘 하는지 난 몰라요? 코딩 리전이라 그래가지고 뭘 하는지 몰라. 아.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조만 밝혀냈지 서열만 밝혀냈지 얘네가 뭘 하는지는 아직 모르는구나. 단백질은 아니야. 단백질은 아닌데 그냥 거기 있어요. 아, 네, 그런 시퀀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지? 이거 되게 비효율적인데. 왜 그렇게 생겼냐면 그거 오리진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위험에 들어왔다가 네. 이제 그 숙주에다가 자기 유전자 절편을 끼워 넣는 그런 네.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흔적으로 남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왜 어디서 왔는지는. 근데 그게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아요. 옛날부터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수많은 박테리아한테 당한 바이러스들한테 당한 흔적이구나. 그럴 수도 있다. 박명록인가? 좋은 말이네요. 박명록인데 멋있다 진짜. 그러네. 박명록? 하여튼 뭐 바이러스 박명록. 네. 왔다감 이거잖아요, 지금. 저거 이거 짤이네요. 저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있는 네. 표현인데. 편집본에 댓글 올라가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별로 쓸 데가 없다 그래서 정크 DNA라고 불러요. 난코딩 DNA들을. 어. 사람들은 그 쓸모를 찾아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쓰입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정보가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이런 영역 중에 특이하게 저기 AG, AT 보이시죠? 네. 저런 짧은 한 4베이스, 3베이스 이런 것들이 시퀀스가 계속 반복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단백질 정보도 아니고 뭔지도 몰라요. 의미는 없으나 반복된다. 네. 네.
근데 그게 여기가 폴리머레이즈가 합성할 때 되게 헷갈려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마다 요 베이스 요 그 반복되는 횟수가 달라요. 아, 사람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마다 다르게 그림이 표현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쇼텐덤, 그러니까 STR 사이트 1에 보면 네. 사람들마다 7개 가진 사람도 있고 4개 가진 사람도 있고 12개 가진 사람도 있어요. 네. 이렇게 STL 사이트를 한 10개쯤, 12개쯤 해가지고 그 패턴을 쫙 길이가 다 다르니까 패턴을 보면 우리 마치 지분을 봤을 때 패턴이 다르게 나오는 거 보는 것처럼 네. 개인 친자 식별, 확인. 친자 확인도 할 수 있고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이 패턴을 딱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10몇 개쯤 STR 패턴이 같을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이거든요. 오. 지구상에 나랑 STR 패턴이 같은 사람은 없어. 오.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범인 찾아야죠. 내 실사. 새끼 찾아야 되고, CSI에 쓰는 겁니다. 우리 아빠 찾아야 되고, 우리 엄마 찾아야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준 그 STR 영역이 길이가 딱 PCR하기 좋은 길이에요. PCR을 해보면 긴 절편이 나오는 애가 있고 짧은 절편이 나오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길이들을 패턴으로 딱 봅니다. 저기 지금 위에 바가 15개쯤 되잖아요. 네. 그죠? 15개의 STR 사이트들을 본 겁니다. 네. 한 개 STR 사이트마다 픽이 2개가 있죠. 네. 이게 왜 그렇게 써요? 아, 아빠, 엄마. 그렇지. 우리의 유전자는 다 한 쌍 2개씩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온 거 STR 하나, 엄마한테서 온 거 STR 하나. 그래서 한 STR 사이트마다 항상 2개씩 픽이 들어가 있어요. 오. 네. 엄마 흔적, 재밌어, 재밌어. 아빠 흔적.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친자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만 되게 단순한 예시로 한번 봐볼까요? 오른쪽에 퀴즈네요. 네. 자, 아하. 저 자식이 있어요. 저기 네. STR 패턴, STR 1번이라고 합시다. 예. STR 1번이 짧은 거, 긴 거 저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길이가. 엄마 STR도 보이죠? 네. 네. 아빠가 누군지 찾는 거죠. A, B, C, D 그치. 중에. 어느 걸 것 같으세요? 아빠 A? 그렇지. 저 자식의 STR은 2개는 하나는 엄마한테서 오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왔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엄마하고 겹치는 왼쪽 STR이 하나 있으면 저 오른쪽 STR이 아빠한테서 와야 돼. 아. 그 길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버지. 아빠 찾았다. 야, 이거는 안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요거를 몇 개 이제 곱해서 그렇게 딱 보면 친자인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와. 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멋진데요? 멋진데요? 그거 잘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이고요. 네. 아, 인간은 PCR 를. 아무 의미 없는 곳에서도 예. 쓸모를 찾는다. 그렇죠. 예. 어. 생물학적으로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범죄를 잘 찾아내는 데는 정말 중요한, 요새는 지문 같은 거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DNA를 거기서 싹 걷어내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예요. 오, 그렇구나. 이거는 남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STR인데. 왜요? 왜요? 아, Y구나. 크로모좀. 아, Y 염색체. Y 아. 염색체. 네, Y 염색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들 2개로만 이게 그쵸. 유전이 돼요. 예. 네. 왼쪽에 가계도가 보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나의 Y 크로모좀, Y 유전자는 아버지한테서 왔잖아요. 네. 그건 또 할아버지한테서 왔고 네. 그 할아버지께 또 작은 아버지하고 또 뭐 사촌들한테 가요. 그래서 한 친족 가계 안에서 남자들끼리는 Y 염색체를 공유하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Y STR의 패턴을 보면 그 친족 내부에선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 친족들이 또 공유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뭐죠? 성. 그렇죠. 2개로 우리가 이어받는 게 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성씨를 STR 패턴과 일치시킬 수 있어요. 아, 옛날에 그런 뉴스 봤어요. 그 CSI 같은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우리나라 거기서 진짜 미국에 빠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수사원이 이거 못하겠어 그러다가 잠깐만, 저렇게 분석하면 성씨를 찾아낼 수 있겠는데? 이래가지고 범인 찾았나 안 찾았나 그건 모르겠는데. 용의자를 좁혔어요. 맞아. 그래서 찾은 범죄가 몇 건 있습니다. 오.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성씨들에 대해서는 YSTR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우와. 그래서 예를 들면 성이 너무 흔한, 난 김혜김씨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런 사람은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섞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성이 좀 희성이다. 예를 네. 들어서 뭐 핏이다. 그런 분들 되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STR 패턴으로 추정하면 거의 딱 맞아요. 오. 그래서 이제 예, 희귀성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아니, 그냥- 누구든 안 돼요. 그냥 잡힙니다. 아니, 되게 누구든 안 됩니다. 그런 점도 있어요. 네. 그런 점도 있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